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참여자의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의 규모가 같은 게 아니죠. 어떤 공론장은 아주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론장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론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안의 크기가 공론장 참여자의 규모를 결정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메르켈 총리 당시에 15명 정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원전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서울시청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공론장을 형성한 적이 있죠. 도대체 공론장의 참여자 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공론장 참여자의 수가 많은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오히려 적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되는 대로 구성을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론장 참여자의 수는 철두철미하게 공론장의 사안과 관련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특히 공론장 참여자 수를 결정하는 것은 사안의 복잡성 정도와 수기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사용 후 해결료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대단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해결료 문제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사안의 성격이 그처럼 복잡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논의의 깊이가 그 사안을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참여자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안의 성격과 수기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논의 주제가 많을수록 수기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고 논의 주제가 많아서 상당한 정도의 학습이라든지 정보 습득, 그리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일수록 참여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참여자의 수는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 만큼 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인원이 있어야만 되죠.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하면 충분한 정보 습득과 학습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수기가 필요한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참여자의 수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 같은 데서도 합의와 같은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 GMO 같은 문제의 경우에 수기 기간은 굉장히 길고 참여자의 수는 오히려 줄이게 되는 거죠. 줄여서 훨씬 더 사실에 대한 확인과 많은 학습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상적인 주제, 학습이라든가 정보보다는 상호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상적인 주제 같은 경우에 쓰레기 분리나 처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학습과 정보 습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해를 서로 확인하고 적절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관계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도,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적절한 합리적인 결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여자의 수는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여자 규모는 사안의 복잡성, 수기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수기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소수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참여자 수를 줄인다 해도
그 대표성을 훼손할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 15명이 원전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15명이 독일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대표성이 기본적으로 담지된 상태에서 참여자 수를 결정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다수가 좋다는 수위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보여주기를 위한 목적도 포함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공론장이나 시민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수혜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이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참여자 수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여자 수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갈등에 따른 의견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갈등의 구조를 정확하게 잘 살펴서 그 갈등의 구조에 속한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참여자 수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참여자 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그냥 다른 사례를 그냥 그대로 갖다 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